50대 인생 고지는 100년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노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50세에서 60세에 이르는 10년의 인생 구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그 이유는 개인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이죠. 이때가 되면 그동안 직장 내에서 중요하게 대접받았던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꾸역꾸역 험난한 돌산을 탓하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프레데릭 M. 헤드슨은 40 이후 인생 작동법에서 인생을 10년 주기로 나누어서 핵심 키워드를 발표했어요. 인생을 실험하는 20대, 성공과 출세를 준비하는 30대, 인생의 재고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40대, 중년과 화해하는 50대, 인생을 재설계하는 60대, 잃은 것도 많지만 남은 것도 많은 70대, 나이 든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은 80대, 의미 있는 죽음을 갈망하는 90대. 문진숙 사회적 금융연구원장은 그의 책 은퇴의 정석에서 20세부터 10년간 준비해 첫 번째 인생을 살고 50세부터 다시 10년의 준비를 거쳐서 두 번째 인생을 산 다음 은퇴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가올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앞서간 인생 선배들을 연구하다 보면 준비된 노후와 그렇지 않은 노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50대는 어떤 자세와 준비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50대의 경우 60세라고 하는 법정 퇴로를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50대가 다수였죠. 자기만의 답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발목이 잡혀 있는 50대가 많았거든요. 중국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능한 도둑은 금고만 보지만 유능한 도둑은 퇴로부터 본다. 제가 만난 50대 중에서 상당수는 현실의 삶의 무게에 치여 있는 탓인지 퇴직 계획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무능한 도둑이 금고만 생각하다가 퇴로를 만들지 못하고 잡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교토 삼굴이란 말 잘 아시죠? 영리한 토끼는 생존을 위해서 세 개의 굴을 판다는 뜻입니다. 맹수의 습격을 대비한 토끼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고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인간은 다를까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퇴직이라는 인생 변곡점도 일종의 퇴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준비된 퇴로인지 준비되지 않은 퇴로인지만 다를 뿐이죠. 준비된 퇴로는 내가 주체가 된 행복한 인생 후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난 퇴로에 올라탔다면 걱정과 한숨이 교차하는 불안한 노년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끼는 왜 퇴로를 3개씩이나 준비한 걸까요? 아마도 자신이 약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토 삼굴의 의미를 저의 퇴직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퇴직 삼굴이었죠. 퇴직 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적어도 3개의 굴을 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영상으로 가끔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글쓰기, 두 번째 여행하기, 세 번째 강사의 굴이었죠. 50세부터 퇴직하기까지 10년 동안 저는 3개의 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은 탓에 지금은 글 쓰면서 여행하는 산업 강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죠. 가키야 미우는 그의 책 70세 사망 법안 가결에서 은퇴한 남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도 은퇴하면 다 똑같은 처지가 된다. 직함이 없다면 사람됨이나 성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중요한 사람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뒤로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평균 연령이 49.3세입니다. 50세 즈음에 도달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 2막 열차를 타야 하는 순간과 마주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주류에서 한번 이탈하고 나면 다시 그 주류로 올라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의 관점에서 40대는 자신의 능력을 아주 보란듯이 뽐낼 수 있는 사회적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권불 10년이란 말처럼 인생의 황금기도 오래 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죠. 50대에 들어서면 나를 비추었던 스포트라이트가 후배들로 향하는 걸 지켜보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서 있는 현실의 자리엔 어둠이 내려앉게 됩니다. 결국은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서서히 잊히는 수순을 밟게 되죠. 안타까운 건 이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50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0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퇴직하기 전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5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퇴직을 준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 한 사람씩 임원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면담의 핵심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면담이 끝난 분들께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더군요. 미쳤습니까? 약 4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론 거의 대다수가 명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물론 회사도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 좋은 명퇴 조건을 제시했죠. 하지만 교육생들은 그 정도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받는 연봉을 어디 가서 받겠냐고 생각하는 교육생들이 절대 다수였죠. 또한 아이들 때문에라도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 지원 받으면서 정년을 채우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어떻게든 정년을 채웠다고 칩시다. 그 다음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교육생들이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일반 직장인들과는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퇴직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답변을 모두 들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답변 중에 이렇게 답한 분이 있더군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음식 장사라도 해야 먹고 살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음식 장사를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하면 되지 않겠냐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자주 했던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퇴직 준비는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일을 벌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남의 떡이 내 떡은 아니지 않느냐.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음식 장사를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남의 손을 빌어서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어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업자 자신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야 한다.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음식 장사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 음식 장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 가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맛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받아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을 벌려도 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50대의 10년은 60세 이후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어차피 50대에 들어서면 직장 내에서 뒷전으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임금 피크가 오기 전에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의미 없이 보내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제가 임금 피크를 굳이 거론한 이유는 그 시점에 이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므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선배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돌아오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50대를 보내면 좋을까요? 저는 감히 퇴직도 리허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엔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하물며 노력 없이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는 건 나이 먹은 미숙아일 뿐입니다. 50고지에 올라서면 현실이 어떠하든 지체하지 말고 실전 퇴직 모드로 돌입하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0대엔 확률적으로 회사를 떠나서 홀로 서야 할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두 번째 이유, 설령 회사에 남는다고 해도 50대 고지에 올라서면 그동안 나에게 비추었던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떠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직 현역일 때 그 다음을 위한 행보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더 늦으면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순간을 목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2막 시점은 개인이 설정하는 거죠. 하지만 설정하기가 어렵다면 1차 목표는 임금 피크로 잡으세요. 그도 아니면 60세 법정 정년이 나의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퇴직 관문을 통과하고 난 직후에 거대한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나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늪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이 바로 퇴직 리허설이죠. 훌륭한 리허설은 실전 같은 리허설입니다. 퇴직 후에 나의 삶이 늪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건 나를 학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2막을 나를 위한 보상으로 채우고 싶다면 퇴직 준비를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나를 삼키려고 거침없이 다가오는 인생 2막 파도에 노후 30년을 희생당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